이제는 연준이 시장을 이끈다라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제대로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연준이 백기를 든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밤사이 있었던 다양한 이슈 오늘 박재영 스페셜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25bp 인상 받고 파월 의장의 이거는 중립적인데 시장이 좋게 해석을 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야기대로 백기를 든 건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차장님? 저는 약간 후자라고 백기를 봤고요. 들었다. 네, 약간 배신감 느끼는 게 왜요? 누구한테 저는 배신감을 느끼세요? 파월이요? 연준한테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왜요? 일단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파월 이제 약간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시장과의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연준일 텐데 시장과의 괴리가 있으면 연준이 그걸 바로잡으려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완전히 틀린 거죠. 이번에 FOMC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톤 다운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연준의 싸움에서 연준이 확실히 졌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증시 격언에 연준을 반하지 마라, 이기려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반대로 말도 있고, 됐네요. 그런 말도 있고, 시장과 싸우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그래요? 있어요. 시장 네. 다 싸우지 마라, 네. 평화롭게 지내라. 그런데 이제 뭐 시장과도 싸우지 말고 연준과도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네. 연준과 시장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팽팽해졌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연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연준은 손을 들었고 네. 일단은 뭐 거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걸 간과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긴축의 초입이었다라고 하면 제로금리에서 올리는 시점이라고 하면 연준이 굉장히 강하게 나갈 수 있겠지만 네. 이제 긴축이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끝물이다. 네. 말년병장도 그렇게 뭐 기세 높고 가장 그 군대에서 내무반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말년병장도 말년이 되면 거죠.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상병이나 일병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이제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연준과 시장의 기싸움에서 시장이 완벽하게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FOMC를 이제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코멘트나 뭐나 이런 거에는 매파적인 발언이 분명히 있었는데 시장이 듣지 않았었던 이유, 파월 의장이 뭐가 바뀌었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톤 다운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말만 하면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인플레이션에 뭘 금리 내리는 거 없어. 잭슨 홀 미팅 때 그랬었잖아요. 네. 무조건 얘기 안 돼.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돼.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톤 다운이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언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은 이제 디플레이션은 아니고 근데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낮아지는 단계,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단계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인플레이션보다는 톤 다운한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네. 인플레이션 둔화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뒤에 주택이나 서비스 부분에서는 아직 뭐 그런 기미가 뚜렷이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시장은 들은 채 많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선행지표인 뭐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서비스 물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디스인플레이션 초기라고 언급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이건 뭐 인플레이션 톤다운 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연준의 정책을 볼 때 파월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을 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네.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누굴 봐야 될까요? 파월이요. 아니 파월 말고 파월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 네. 누구예요? 블라드입니다. 블라드는 이제 투표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도 약간 뭔가 오판을 했어요. 왜냐하면 1월 18일 날 블라드 총재가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이 약간 변절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작년까지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7% 발언까지 하면서 기준금리 시장을 굉장히 흔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굉장히 톤 다운을 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거의 고점에 다와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투표권이 없어지면서 약간 변절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을 흔들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역시 블러드가 이야기한 디스인플레이션을 파월이 그대로 FOMC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는 블러드 총재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잘 보면 그대로 작년에도 계속 그래왔었거든요.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인플레이션 아니면 금리 올릴 필요가 없다. 시장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얼마나 올릴 것이냐. 거기 이제 단어를 커플이라는 단어를 썼다면서요? 맞아요. 커플은 뭐 2번이죠. 그렇죠. 혼자서 커플이 될 수는 솔로죠. 없잖아요. 그건. 네, 솔로. 네, 솔로. 3명이면 커플 아닙니까?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예, 두 명으로. 3명은 좀 예. 위험하네요. 이게 좀 바람 피는 거죠. 예, 당황스럽습니다. 양다리 하면 안 됩니다. 의사록에서도 2회정 ongoing increases라는 복수형을 그대로 썼습니다. 영어 좀 약하시네요. increases. 이게 네. 복수형이기 때문에 12월의 의사록에 이 문구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복수가 단수로 되느냐 여기에 네. 대해서 시장은 초점을 맞췄는데 그렇죠. 거기선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2회 정도의 추가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왜 안 믿는 걸까요?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너희는 12월 점도표에 내년에 5.25면 3번을 올려야 돼. 지금 한 번 올렸으니까 2번 더 올려야 되는데 네. 시장은 한 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변화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하고 싶었던 그쵸, 질문이죠. 그쵸.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쵸. 3월의 점도표는 2회 인상이 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고 네. 그 밑이 될 수도 있다. 네. 근데 시장은 뭐 그래 그건 알겠어. 위로 될 수도 있는데 밑으로 될 수도 있다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아직은 물가가 높다, 뭐 고용이 너무나 탄탄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아래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을 그었는데 이번에는 이 선이 없어진 거죠. 원래도 없었죠. 없었어요. 원래 연준은 그냥 데이터 없었어요? 디펜던트라고 해서 막 그랬었는데 계속 네. 위쪽으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쵸. 여기에 방점 포커스를 맞춘 거죠. 네. 그러면서 약간 멋쩍었는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올려서 수습하는 것보다 네. 많이 올리고 나서 내려서 수습하는 게 좀 더 쉬운 일이다. 그래서 난 조금 더 올릴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3월에 한 번 올리고 끝날 것이다. 게다가 연말 되면 인하.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그런 시장이었고요. 또 우리가 작년 한 해 걱정했었던 것이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파월이 금융시장을 때려잡을 거야. 금융시장 경기를 때려잡아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야. 여기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또 질문을 했죠. 네. 지금 금융시장이 이렇게 회복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꺾을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나와서 전 주식시장 박살나길 바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작년에 연준 중앙은행 총재는 그런 이야기 한 적도 너무 있었거든요. 뜨겁다. 너무 뜨거운 거 나는 보기 싫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톤 다운된 겁니다. 무슨 답변을 했냐면요. 장기적인 정책을 언급하면서 금융정책 장기적으로 봐야 돼라고 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꺾을 생각이 있다 아니다 뭐 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얼버무렸어요. 그 전 같았으면 금융시장이 너무 오르는 거 과열돼 있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그쵸. 수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네. 올해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얼버무렸다라는 것은 금융시장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뭐 작년에 잭슨홀처럼 내가 몽둥이 들고 금융시장 올라가는 거 결사항전하겠다. 이런 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톤 다운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뭐 대선에 출마한다거나 뭐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시장이 원하는 그런 답변을 하도 내놔가지고. 파월 의장 역시도 이제 정치적인 거를 배제하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정치 뭐 근데 지난번에는 정치적인 것과 우리는 명확하게 분리돼서 움직이겠다라고 연말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정치권에 따라서 독립되어 있는 기관인데 네. 저는 정부 말만 듣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냥 보니까 원론적인 지금 이야기 약간 한 거예요. 압박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발언들만 쏟아냈네요. 네. 그래서 음. 사실 저는 이제 연준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제- 시장만 저는 안 믿었거든요. 우리 박정 차장님 너무 순수하시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연준 믿지 마세요. 연준. 근데 이제 정책을 정하는 입장에서 네. 연준을 무시해도 되겠느냐라는 이제 의심이, 그러니까 생각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생각을 이제 완전히 버리고 시장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했던 시장의 반응 그리고 그동안은 정말 옥신각신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확실히 이제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밤 사이에는 시장이 확실하게 이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매크로 쪽에 있어서의 중요도가 점점 더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크로 이외에 시장에서는 어떤 걸 보면서 우리가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매크로 쪽에서 가장 큰 이벤트였던 FOMC가 끝났고 네. 거기에서 시장 친화적인 움직임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FOMC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됐다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랠리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남은 게 내일 모레 고용 보고서도 뭐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고용 보고서였고 네. 그 다음 주에 나오는 CPI였는데 이거 자체도 이제 큰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FOMC에서 금리를 안 올리겠다라는 게 안 올린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더 이상 긴축은 없다라는 것이 시장에 거의 확정적으로 뇌리에 박혔기 때문에 고용이 어떻게 나오고 CPI가 어떻게 나오고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용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 상승률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이전 날 그저께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ECI 그 고용 비용 지수라는 네. 거거든요. 이제 고용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전에 CPI나 임금 상승률을 봤는데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파월 의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임금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ECI 보고서를 좋아한다. 그리고 어제 나온 ECI 보고서는 건설적이었다. 이런 떨어진 표현을 걸 했거든요. 좋아했군요. 그렇죠.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높게 나오든 간에 ECI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건 분기마다 나오거든요. ECI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네. 연준은 인플레이션 걱정을 크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일 모레 나올 고용 보고서 굉장히 뭐 중요하게 작년에 생각했지만 중요도는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긴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CPI 자체도 크게 주목을 할 필요가 없는 이제는 거고 뭐 원래 CPI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요. 정말 저는 사실 이 1년 전에는 CPI, 뭐 PPI 이런 거 언급을 방송에서 거의 한 적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 연준은 CPI를 보지 않습니다. PC 가격 보죠. PC를 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다 보니까 CPI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제 CPI의 중요도도 네. 원래대로 돌아왔다. 네. 큰 의미 없다. 그럼 매크로에 대한 우려는 많이 좀 사라졌을 거고요. 어제 달러가 급락했습니다. 달러가 네. 급락했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 밤에 ECB가 있거든요. 네. ECB는 50bp예요. 거기는 좀 계속 해야죠. 물가가 그러면 달러는 또 어떻게 높으니까. 될까요? 달러 약세가 더 심해지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은 계속될 수 있다. 네. 이제 매크로나 연준을 볼 게 아니라 시장을 그냥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 2월 증시는 조정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그럼 계속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저는 단기 랠리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기 랠리.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긴축이나 그러니까 긴축 정책에 따라서 지금 올라가는 건데 네. 이게 바닥에서 추세 반등이 되려면 이제 펀더멘털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최근에 크레딧 스왑 그러니까 CDS가 급등했거든요. 뭐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추세 확인을 조금 하는 과정이 거쳐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외국인이 사는 한 시장은 단기 랠리를
펼칠 텐데 외국인의 수급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외국인 수급 보면서 네. 전략을 짜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이 올해 8조 정도, 8조 가까이 샀는데 그중에 4조 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습니다. 삼성전자 3조 5천억 샀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따라가셔야 되고요. 네. 긴축이 종료된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주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 봤고요. 오늘의 시간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